네, 이용준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활기찬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 어떤 이슈입니까? 자, 아이를 낳는 직원에 대해서 정년을 연장해주자는 제안이 한국은행 내부에서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이슈입니다. 정년 연장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예, 이런 제안은요. 한국은행 월간 내부 소식지 한은은행 2월호에 실린 이재화 인사경영국 부국장의 기고문을 통해 나왔습니다. 네. 이 부국장은 출산과 정년 연장, 부모의 은퇴는 이르고 자녀들의 갈 길은 멀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서 출산, 양육 부담과 미래 걱정으로 아이를 더 낳을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제안이라고 하면서 출산 부모의 정년을 연장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놨는데요. 네. 부모 모두 40대 중후반이지만 아이는 2살인 사례 그리고 또 1살 아이를 둔 46세 아빠 39세 엄마 가족 요 사례들을 들면서 네. 이 같은 경우가 극단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취직과 출산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는 세태를 지적한 것이죠. 평균 출산 연령이 몇 살쯤 되는 거예요?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출생한 아빠의 평균 연령은 36세, 오호. 엄마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5세였습니다. 예. 저로서는 좀 잘 믿어지지 않지만은 JB 시절에는 20대 초중반에 아이를 낳는 게 당연했다면서요? 아니 뭐 제 시절이 무슨 고래적 옛날입니까? 도대체 왜 이래요 도대체? 옛날이죠. 근데 사실은 저도 아버지랑 20살 차이밖에 안 나고요. 20대 맞긴 해요. 네, 그렇죠. 20대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되게 좋아하네. 네. 자, 어쨌거나 한국은행 이런 제안을 한 이 부국장은요, 이 젊은이들이 출산을 계획하면서 했던 가장 큰 고민이 퇴직 이후의 양육 부담이라고 꼽았습니다. 네. 이어 현실 정년이 60세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전 부모는 정년을 맞는다. 퇴직으로 노후 설계를 걱정해야 하는 시점에 자녀 미래까지 고민해야 된다면서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네. 또 기업들은 인력의 최종 수요자인데 반해 출산율을 어떻게 높일지에 관한 논쟁에는 늘 비켜서 있던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영그룹이 최근 파격적인 출산 지원을 발표한 것처럼 국가 개인만 아니라 기업도 저출산 관련 논의에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2021년 한 취업정보회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나이가 남성 30세, 여성 27세였다고 합니다. 네. 그럼 부모가 30대 중반이 되어서 첫 아이를 낳고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면 이미 부모는 정년퇴직할 나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내려놓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솔직한 말로 60세 풀로 채워서 정년퇴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10%나 되려나?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작년 말 한국경제인협의회가 발표한 중장년 구직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요. 네. 중장년 구직자들의 퇴직 연령은 평균 50.5세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평균 68세까지는 경제활동을 희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자, 근데 이 와중에요. 참 한국이 세계에서 양육비가 가장 비싼 나라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 1위라고요? 1위입니다. 압도적 1위. 예. 자, 베이징의 위와 인구연구소에서 각국 정부 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서 한국에서 자녀 한 명을 18세까지 키우는데 드는 양육 비용이 3억 6,500만 원으로 세계에서 양육비가 가장 비싼 나라라는 겁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 GDP의 7배에 달하는 돈을 양육비로 쓰고 있다는 건데요. 네. 이게 중국 쪽 자료라서 공신력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지금 댓글창에 등장할 겁니다. 예.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중국은 자국 조사에서 양육비가 세계 2위로 1인당 GDP의 6.9배인 9,390만 원을 쓴다고 조사됐습니다. 대학까지 졸업시킬 경우엔 1억 2,140만 원을 쓴다고 나왔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거를 세계랑 비교를 해보면 중국과 한국의 평균 양육비는 독일의 3배, 프랑스와 호주의 2배였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는 뭔데요? 많은 분들이 좀 예상을 하셨겠지만 이 한국의 높은 양육비의 주된 이유는 과도한 사교육비라고 봤습니다. 역시 그거죠. 예, 높은 생활비와 교육비가 한국과 중국의 젊은 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실제로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이 78%에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52만 4천 원에 달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결과를 보면요. 자녀 1인 1명당 월 평균 양육 비용은 72만 1,000원이었는데 그중에 사교육비는 36%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아기들이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사교육을 시작해서 초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사교육비 2배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출산율은 이제 그 세계 최저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뿐만 아니죠. 또 요즘에 이제 JB 시대처럼 아이를 18살까지 키우면은 알아서 독립하고 취직하고 20대에 애까지 낳아서 손주 손녀 보여주는 그런 시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49%였다고 그래요. 그럼 나머지 50%는 어디 갔어? 그냥 집에서 쉬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시쳇말로 아이가 30이 될 때까지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의 세태처럼 부모가 50대에 퇴직을 해버리면 자식들 미래 너무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젊은이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머릿속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지고 출산율 점점 떨어져만 갑니다. 그러니까 예. 정년 연장해 주자 이런 맞습니다. 주장인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제 시대는 바로 어제였다라는 점도 네. 너무 그렇게 위화감 조성하지 마시고 마무리할게요. 이용주 캐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